OP2, OP3, OP4, OP100 중에서 동경 OP1과 일치하는 동경의 개수를 구하라. 자, OP1이라고 하는 이 동경은 여기 있는 얘랑 비교해 보면은 알겠지만 n에다가 1을 집어넣은 거야. 맞지? n에다가 1을 집어넣었다. 1 집어넣으면은 여기다가 이제 n에다가 1을 집어넣잖아. 그러면은 3파이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 3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가 돼요. 그치? 그래서 좌표 평면에서 어디가 되냐면 3파이라고 하는 거는 얘들아 이게 어차피 3파이라고 하는 건 2파이를 빼도 되지. 저기서 같은 동경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2파이에서 2파이를 빼면 파이가 돼. 2파이를 빼면 파이가 되기 때문에 여기가 파이야. 맞지? 파이에서 3분의 파이를 뺐기 때문에 여기가 돼. 여기가 OP1의 동경이 돼요. 자, 그 다음에 OP2. 자, OP2라는 동경을 보면은 2를 집어넣었으니까 5파이 플러스 3분의 2파이가 돼. 자, 얘도 마찬가지야. 5파이가 너무 크잖아. 그래서 여기서 2파이를 두 번 빼. 두 번 빼주면은 파이가 돼요. 그치? 파이에서 3분의 2파이를 더해주면 돼. 120도. 그래서 파이에서 3분의 2파이를 더해주면은 여기가 된다는 거지. 여기가 OP2야. 알겠어? 자, 그 다음에 OP3. 자, OP3를 보면은 3 집어넣으면은 3, 2, 6, 7파이 더하기 3을 넣었으니까 마이너스 파이가 되겠다. 3 넣었으니까. 그래서 7파이에서 파이가 빠지면 6파이야. 6파이에서 2파이를 3번 빼주면 여기가 돼요. 여기가 OP3가 돼요. 그래서 X축의 양의 방향인 이쪽이 OP3가 된다는 거지. 얘가 6파이가 됐으니까. 그치? 그 다음에 OP4. 자, 보면은 얘들아, 여기가 계속 홀수파이인 거 보여? 왼쪽이. 봐봐. 규칙성이 3파이, 5파이, 7파이야. 그치? 왜? 뭐, 어쩌라고? 9 9? 아니에요? 아, 9파이라고?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서 계속 우리가 2파이씩 뺄 거잖아. 맞지? 360도를 계속 뺄 거잖아. 그럼 얘가 파이가 되고 얘도 파이가 되고 얘도 파이가 되니까 이 왼쪽에는 얘는 무조건 어차피 그냥 파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냥 파이야. 그지? 여기서 2파이씩 계속 빼니까. 그래서 그냥 파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계산을 안 해도 된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4를 집어넣으면 더하기 3분의 4파이야. 자, 그래서 파이를 기준으로 해서 봐봐. 파이.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3분의 4파이만큼 가주면 돼. 그래서 어디다? 여기다. 이거 OP4가 돼요. 그 다음에 OP5는 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5파이야. 자, 파이에서 3분의 5파이를 빼주면 돼. 그러면은 얘가 얼마가 되냐면은 여기가 돼요. 여기가 OP5가 돼요. OP5. 그 다음에 OP6. OP6의 값은 저기다가 이제 파이 플러스 2파이가 되는 거니까 여기가 된다는 거지. 여기 OP6. 그래서 좌표 평면을 60도씩 해가지고 6등분을 한 다음에 얘네가 다 나눠 가졌어. 그치? 1, 2, 3, 4, 5, 6이다. 이렇게 됐지. 그치? 그 다음에 OP7을 보자. OP7을 보면은 얘가 7 집어넣었으니까 파이 마이너스 3분의 7파이가 되는 건데 이게 3분의 7파이라고 하는 걸 뺐거든. 근데 얘가 얘랑 겹쳐요. 3분의 7파이를 빼주면 얘랑 겹쳐. 얘가 이제 OP7이야. 자, 그래서 얘가 이제 동경이 OP1과 일치하더라 라고 했어. 이제 문제를 쭉 읽어보면은 동경 OP2, OP3, OP4, OP100 중에서
동경 OP1과 일치하는 동경의 개수가 몇 개냐라고 물어봤거든. 그래서 여기서 몇 칸 점프했어? 몇 칸? 6칸 점프했지, 그치? 그러니까 7, 그 다음에 또 6을 점프하면 13, 19, 6을 점프하면 25 이렇게 가는 애가 몇 개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야. 근데 이게 이제 저 뒤에 가서 우리가 등차 수열을 배웠는데 이게 등차 수열이거든. 그래서 AN의 값은 6n 더하기 1이라고 볼 수가 있어. 6n 플러스 1이다. 근데 얘가 어떻다? 100까지니까 이게 100보다 작거나 같은 애가 몇 개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지. 그치? 그래서 6n의 값은 99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기 때문에 n의 값은 99 나누기 6을 해주면은 6, 1은 6, 39, 6, 6에 36 0.5네. 그래서 16.5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기 때문에 16개가 돼요. 그래서 일치하는 동경의 개수는 16개다. 그래서 3번이 답이야. 자, 마지막 623까지. 자, 100 이하의 자연수 n에 대하여 5분의 n파이가 제 2, 4분면에 가게 되도록 하는 n의 최소값을 m이라고 하겠대. 잘 봐. 얘가 2, 4분면에 가게 되어야 돼. 2, 4분면 여기. 2, 4분면이면 여기겠지, 그치? 그래서 5분의 여기 가운데에 있는 이 90도가 2분의 파이란 말이야. 그래서 얘가 1 집어넣으면은 5분의 파이. 그 다음에 2를 집어넣으면 5분의 2파이. 이렇게 된다고. 그 다음에 5분의 3파이는 어디겠어? 절반을 넘어가니까 여기겠지. 5분의 3파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1, 2, 3일 때가 2, 4분면이 되는 최초가 되기 때문에 n의 최소값은 3이야. 그래서 m값은 3이다. 금방 나와요. 자, 그 다음에 7분의 n파이가 제 3, 4분면에 가게 되도록 하는 n의 최대값을 m이라고 하겠다. 이번엔 최대야. 100 이하의 자연수 n에 대해서. 자, 그러면은 저기에서 이제 그 가장 커져야 되거든, 이게. 가장 커져야 되는데 3, 4분면이 되어야 돼. 자, 일단은 7의 배수가 어디까지 있는지 한번 알아보자. 7분의 n파이니까 7의 배수는 70, 77, 84 7을 더하면 91 91까지가 7의 배수야, 맞지? 그래서 91을 한번 넣어보자. 7분의 91 7분의 91파이라고 하는 거는 뭐랑 똑같다? 7로 나눠주면 7이랑 7, 7, 3, 21 이 되기 때문에 13파이가 돼요. 맞죠? 그래서 13파이라고 하는 건 홀수파이이기 때문에 여기랑 동경이 일치해. 그치? 이해돼? 여기까지? 아니다, 98. 잠깐만, 7 더하면 7분의 98도 있잖아. 7분의 98파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14파이예요. 그죠? 자, 여기가 이제 13파이가 되는 거고, 여기가 14파이거든. 이해돼?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7분의 n파이가 제 3, 4분면이 되도록 하는 n의 최대값인데 여기서 이제 100까지야. 100 이하의 자연수 n이라고 했기 때문에 잘 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7분의 98파이가 여기란 말이야. 얘가 7분의 98파이야. 그러면 7분의 99파이는 여기로 올라가니까 안 되겠지, 그치? 올라간단 말이야. 그다음에 7분의 100파이는 여기일 거고, 그치?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쪽 13파이에서부터 이쪽에서 이제 추가로 가야 돼.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7분의 파이, 7분의 파이, 7분의 2파이, 7분의 3파이 여기다가 이제 13파이에다가 7분의 파이를 더해. 7분의 파이 7분의 파이, 7분의 파이, 7분의 파이 이렇게 3개를 더하면은 2분의 파이보다는 작거든. 이렇게
이거 세 개 합친 게 여기가 이제 이 두 개를 다 합친 게 2분의 파이라는 거 알겠지? 2분의 파이. 그치? 이걸 넘어가면 안 된단 말이야. 이해돼? 2분의 파이라고 하는 건 딱 파이의 절반이라고. 근데 7분의 3파이라고 하는 건 얘보다 작잖아. 7분의 3파이가 얘보다 작기 때문에 여기 3개를 더하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7분의 4파이를 해버리면은 얘 넘어간다는 거지. 그래서 13파이에다가 7분의 파이를 하나, 둘, 3개 더해주면 돼. 그래서 7분의 91파이에다가 얼마를 더해준다? 7분의 3파이를 더해서 7분의 94파이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n의 최대값은 94다. 따라서 라지 n 빼기 스몰 m의 값은 얼마가 된다? 91이 되더라. 이런 얘기지. 그래서 1번인 원에 내접하는 크기 같은 6개의 원이 서로 외접하고 있다. 자,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잘 봐. 반지름의 길이가 6이라고 했으니까 원의 중심을 여기라고 했을 때 이렇게 접선을 그어줘. 여기다 그러면 접선을 그어줘. 이렇게. 그럼 이거 하나가 몇 도야? 여기 중심각이 몇 도가 될까? 60도. 60도가 되겠지. 이게 360도인데 6등분을 했으니까 60도가 될 거야. 그래서 원의 중심과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주면 이게 직각이 되거든. 이게 접선이라서. 그래서 이렇게 원의 중심과 쭉 연결을 해주잖아. 그럼 여기가 R이 되고 여기가 R이 돼. 그치? 오케이? 반지름이니까. 그래서 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가 30도고 여기가 60도거든. 그럼 세 변의 길이의 비가 몇 대 몇 대 몇이다? 2대 1대 루트 3이다가 되어서 여기가 2R이야. 그치? 이해돼? 근데 처음에 이제 반지름의 길이가 6이라고 했어. 그치? 6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6이거든. 그치? 그러니까 여기도 6이야. 그래서 3R의 값이 얼마다? 6. R은? 2. 자, 이렇게 해서 저 작은 원의 반지름 이렇게 구하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구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제 이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여기 잘 봐. 여기서 이제 파란색 삼각형 안에서 이렇게 부채꼴을 빼주면은 이런 애가 나오는데 이 파랗게 빗금칠한 부분이 총 몇 개 있어? 이거 하나 넓이 구한 다음에 곱하기 얼마 해야지 이거 전체 넓이가 나올까? 12. 그렇지, 12를 곱해야 돼. 잘했어? 그래서 제 넓이를 구할 건데 저 넓이는 이렇게 생긴 넓이는 이렇게 직각삼각형의 넓이에서 부채꼴의 넓이를 빼주면 돼. 이렇게. 맞지? 예. 이해돼? 그래서 얘 직각삼각형의 넓이는 여기가 이제 2대 1대 루트 3이었으니까 루트 3R이겠지. 그래서 R값이 2였으니까 2루트 3이고 그 다음에 직각이고 여기가 2겠지. 맞지? 그래서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하면은 2루트 3. 맞지? 그 다음에 얘가 60도잖아. 맞지? 60도고 그 다음에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가 2니까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은 2분의 1 R 제곱 세타 라서 3분의 파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맞지? 그래서 2루트 3 마이너스 2랑 2랑 약분하고서 3분의 2파이다 이렇게 하면 돼. 그래서 저 전체 넓이 S라는 거는 이거에 얼마 곱하라고? 12를 곱해야 돼. 12 곱해주면 24 루트 3 마이너스 12 곱해주면 4가 남으니까 마이너스 8파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PQ의 값을 구할 수 있어. 되겠지? 쌤. 제 친구 중에 이창민이라는 남자 있거든요. 중3 때 저랑 짱친이었단 말이에요. 애가 그 인스타 메모 있잖아요. 거기에 얘가 형사 소송 그거 끝내고 오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장난으로 사람 팬이냐 물어봤거든요. 진짜 팬이요. 왜 팬이냐 물어봤거든요. 얘가 일성고등학교인데 한 반에 남자애 18명이래 반이. 근데 땀 냄새가 진짜 그 코수 냄새가 존나 싫어가지고 창문 열었대요. 근데 이 앞자리에 있는 애가 막 자기 춥다고 지랄지랄 하는 거예요. 애를 다 빡쳐있는데 얘가 갑자기 그 찬민이랑 사귀어서 바빠서 찬민이한테 지랄했대요. 근데 찬민이가 쌤 수업하는데 애를 패가지고 그 맞은 애 엄마가 고소했대요.
그래서 1,500만 원으로 합의 볼 거냐, 아니면 얘가 그 심사원 그거 1개월 들어갔다 올 거냐 하는데 1,500만 원 합의 맞다 했거든요. 아니 얘가 창민이가 모아둔 돈이 좀 있대요. 그러니까 얘가 그 모바일 배그 프로게임 그걸 하는 데여가지고 대회 상금이랑 하고 얘가 애들 가르치기까지 하나 봐요. 돈이 좀 많이 모았나 봐요. 얘가 직접 1,500만 원 내서 풀려났대요. 합의금 너무 센데 근데 100, 200이면 되지 뭐 얘들끼리 얼마나 애를 좁힌 거야? 많이 폈냐? 얘가 힘이 좀 세가지고 근데 많이 폈을 거야. 얘 성격 보면 많이 폈으면은 좀 얘기가 달라지긴 하지. 좀 참지 새끼. 그렇죠. 자 볼게.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500초 후 노란색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500초 후. 자 얘네가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30초랑 60초다 라고 했어. 그래서 P가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은 30초가 되고 Q는 60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 여기서 뭐라고 이렇게 씨부리고 있냐면 자, 얘네가 반지름이 얼마야? 14. 자, 여기서 반지름의 길이가 얘가 10이고 여기서 반지름의 길이가 4거든. 그치? 이렇게 돼 있대. 그 다음에 P는 어디서 출발하냐면 P는 여기 A에서 출발을 해. A에서. 그 다음에 Q는 어디서 출발해? C에서 출발한다라는 얘기야. 이해됐어?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P랑 O를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선을 만들어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얘가 색칠을 하는 거야. 이해돼? Q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움직이겠지, 그치? 이렇게 움직이면서 OQ를 이은 다음에 이 이은 선을 색칠을 하는 거야. 노란색으로. 이해돼? 여기까지는 좋아. 여기까지는. 그래서 얘가 좋은데 얘가 이렇게 돌면서 P도 이렇게 돌겠지. 이해돼? 근데 이게 하얀색 부분이면은 이거를 노란색으로 바꾸고 지나가다가 노란색이 있으면 다시 하얀색으로 바꾸게 돼. 그게 규칙이야. 그러니까 겹쳐지는 부분이 언젠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래서 한 바퀴에 30초, 60초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한 15초가 지났다고 해. 15초가 지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여기서 이제 15초면 30초의 절반이지. 그러니까 얘 반바퀴를 간 거야. 그래서 P라는 애가 여기에 등장하는 거고 여기. 그 다음에 60초의 4분의 1이지, 그치? 4분의 1이니까 Q는 여기에 있다고. 그래서 색칠된 부분이 어디냐? 여기가 이제 색칠이 된 거고 여기가 색칠이 된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됐어? 그래서 P는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고 Q는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내려가서 여기 색칠이 된 거야. 그 다음에 15초가 지난 다음에 Q는 여기서 이쪽으로 가겠지. 얘는 이쪽으로 이렇게 움직일 거고 P는 여기서 내려갈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 색칠이 되어 있는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된다? 다시 하얗게 바뀐다는 거야. 하얗게 바뀌어. 그리고 Q가 여기까지 갔어. 자, 이제 30초가 지났어. 30초가 지났을 때 이제 원의 상황은 어떻게 되느냐? P는 한 바퀴를 돌았겠지. 그래서 Q도 마찬가지로 여기까지 왔을 거야. Q가 여기 왔어. Q는 원래 여기까지 와서 이만큼 색칠을 해야 되는데 P가 지나오면서 다시 여기 왔단 말이야. 맞지? 그래서 색칠한 게 싹 다 날라가고 여기 아래쪽이 색칠이 된다는 거지. 이렇게. 이해돼? 됐고 위에는 다 색칠이 된 거지.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45초가 지났어. 45초가 지나면은 자, P가 다시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먼저 가는 거고 Q는 뒤늦게 따라오겠지, 그치? 그래서 잘 봐. P가 먼저 지나가는 거야. 먼저. 얘가 더 빠르니까. 둘이 같은 라인이 있잖아, 그치? 그래서 P가 먼저 지나가면서 여기 색칠한 거를 싹 다 없애. 싹 다 없애서 하얀색으로 바꿔.
그 다음에 Q는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게 하얀색이 된 거야. 이 위에가 싹 다. 그치? 그래서 P의 위치가 여기가 되면서 싹 다 하얀색으로 바꿨는데 Q가 지나가면서 여기까지 왔을 때 여기를 또 색칠을 해버린다는 거지. 이렇게. 이해돼? 하얀색이었는데 Q가 올라오면서 다시 노란색으로 바뀐 거야. 그 다음에 아래쪽은 여기가 색칠된 거지. 자, 됐냐? 자, 그 다음에 다시 60초가 지났어. 60초. 자, 60초가 지난 상황에서 이제 보면 뭐가 된다? 이제 P는 여기서 출발해서 이쪽으로 넘어가서 여기까지 가야 돼. 그치? 그래서 여기에 도착하는 거야, P가. 맞지? 색칠이 되어 있는 거는 없애버리고 안 되어 있는 건 색칠을 해야 되니까 여기가 색칠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Q는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여기에 도착한 거지. 그래서 여기도 색칠이 된다. 그래. Q가 제자리에 왔고 P도 제자리에 왔어. 자, 60초가 지났을 때 처음 상황과 비교를 해보자면 뭐가 된 거야? 0초에서는 이거지. 0초. 자, 잘 봐. 0초에서는 Q가 여기 있고 P가 여기 있어서 아무것도 색칠이 안 된 상태야. 그치? 근데 여기서 60초가 지났을 때 이런 모양이 된다고. 둘 다 제자리로 왔어. P도 제자리에 왔고 Q도 제자리에 왔는데 여기만 색칠이 된 거야. 이해돼? 그럼 60초가 또 지나면 뭐가 되는 거야? 다시 얘가 되는 거야. 60초가 지나면. 이해돼? 이 상황에서 다시 이 짓거리를 또 반복 15초, 30초, 45초, 60초 하면은 또 이렇게 돼서 120초 대가 여기가 된다고. 그래서 여기는 0초, 그 다음에 120초, 그 다음에 60초, 그 다음에 180초 이렇게 가는 거야. 알겠어? 그 다음에 240초, 360초 이렇게 가겠지. 그치? 됐냐? 60, 120, 180, 240, 300 뭐 이렇게 가겠다. 300. 자, 지금 500초 후에 넓이를 구하래. 500초. 자, 그러면은 얘네가 지금 여기가 봐봐. 0초, 120초, 그 다음에 240초, 그 다음에 360, 480 이렇게 가는 거잖아. 맞지? 480초면 이거야. 그 다음에 다시 500초면 20초가 지나간 거지. 그치? 이 상황에서 이제 20초가 지나갔을 때 넓이가 얼마냐? 자, 15초가 이거고 30초가 이거니까 이거랑 이거 사이쯤 되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서 이제 500초가 지나갔을 때 모양은 얘랑 얘의 사이 모양이 된다. 이런 얘기지. 자, 그래서 지금 뭘 해야 되냐? 480초가 지난 상황이 이건데 아니다. 이거랑 이거 사이가 아니지. 20초. 아, 맞구나. 그래서 20초. 자, 여기서 넘어갈 때 20초가 지나가야 돼. P는 한 바퀴에 30초인데 20초가 지나갔으니까 3분의 2만큼 가면 되겠지, 그치? 3분의 2. 그래서 P는 3분의 2만큼 가주면 되니까 한 바퀴에 3분의 2면은 여기가 될 거야, 여기. 그러니까 세등분해가지고 하나, 둘, 이렇게 여기까지. 여기가 P가 있는 거지, 맞지? 자, 그 다음에 Q는 한 바퀴에 60초인데 20초가 지났으니까 3분의 1만큼 간 거지, 그치? 3분의 1만큼. Q는 여기에 있다가 3분의 1만큼 갔으니까 여기가 되겠다, 그치? 그래서 여기에 있다가 잠깐만 60초, 20초 3분의 2고 3분의 1이다. 3분의 1이면은 여기서 출발해서 3분의 1이면 여긴데 Q의 위치가 여기가 되겠다. 자, 그럼 둘이 똑같아. 아닌데? 잠깐만. 15초가 여기인데 3분의 1이면 여기다. 여기서 출발해서 Q가 여기가 아니라 여기에요. 여기서 출발했으니까 그치? 여기서 출발해서 이 원의 3분의 1만큼 가야 되기 때문에 Q의 위치는 여기야.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가 얼마냐면은 색칠된 부분이 여기가 색칠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색칠이 되어 있고 여기가 색칠이 되어 있는 거지, 그치? 맞지? P가 일로 내려오면서 여기 색칠한 거는 하얀색으로 바꿔버렸고, 이렇게. Q는 이만큼 지나갔으니까, 그치? 이 원 한 바퀴에 3분의 1만큼 갔으니까 120도만큼 간 거야. 그래서 여기가 60도가 나오고, 여기가 60도가 나와, 그치? 자, 그럼 얘를 이 안으로 쏙 집어넣으면 이뻐지겠지? 그래서 여기가 240도짜리라고, 240도짜리 부채꼴의 넓이를 구해주면 돼. 이렇게 240도야.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는 10이겠지. 10. 저기서 10이라고 했으니까. 자, 240도라고 하는 거는 몇 분의 파이냐면 3분의 4파이야. 맞지? 그지? 그래서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R 제곱 세타가 되는 거지. 그래서 약분해주면 얘가 5니까 5, 4, 20 곱하기 10 하면 200 3분의 200파이가 되겠다. 이게 답이야. 시간 되면 해도 30분. 일단 찍어놔. 그 다음에 626번 보자. 애들한테 전화한 시간도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어. 그건 있다고. 언니는 아프다고 안 하고. 장소는 이렇게 날씨도 다르요? 명단에는 있어. 자, 좌표 평면이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일자리는 원이 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반지름의 길이가 일자리는 원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각 알파를 나타낸 동경과 원의 교점을 A, B 마이너스 베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원의 교점 B, 마이너스 A다. 자, 근데 알파를 나타내는 동경에 대해서 사인 알파가 3분의 1이라고 했어. 그치? 3분의 1이다. 3분의 1을 만족하게끔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여기가 3K, K라고 하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제 가로 길이가 2루트 2K가 되겠지, 그치? 이해돼? 그래서 이 점의 좌표가 2루트 2K, K가 돼요. 여기가 알파 됐어? 자, 그 다음에 이제 A, B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2루트 2K, K가 된다는 거지. 그럼 B, 마이너스 A라는 값은 자, 봐봐. 얘가 K, 마이너스 2루트 2K가 되는 거지. 그래서 4사분면에 가겠네, 4사분면. 이렇게 되겠지. 이 점의 좌표가 K, 마이너스 2루트 2K다.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2루트 2K. 여기가 K가 되니까 여기가 3K가 되겠지. 그래서 베타라는 동경은 이만큼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점에서 무조건 수선의 발을 X축에다 내려준 다음에 이 각에 대해서 사인 값을 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사인 베타의 값은 B, 마이너스 A 맞는데? A가 양수, B가 양수. 아이씨. 이게 잘 봤어. 마이너스 베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원의 교점이라고 되어 있어. 오케이? 예. 마이너스 베타라는 동경이야. 그럼 마이너스 베타가 이거니까 마이너스 베타가 이거거든. 됐어? 그러면은 사인 마이너스 베타가 저게 되기 때문에 이 각 자체가 잠깐만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단순하게 가자. 여기가 이만큼이 마이너스 베타라고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이 각 자체가 그냥 베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저 삼각형은 이만큼이 베타가 되고 여기가 3K, K, 2루트 2K가 되기 때문에 사인 베타는 3분의 2루트 2가 그냥 돼. 오케이? 이거 예를 들자면 이런 거야. 자, 여기서 뭐 마이너스 60도에 대한
사인 값이 여기 이 동경이 이거니까 사인 60도는 그냥 이 각에 대해서 사인 값을 구해주면 되겠지, 그치? 문제를 잘 못 봤어. 자, 그 다음에 627번 보자. 저희 내일 축구 준결승 하거든요. 진짜 와, 상대가 선출이 4명이에요, 밤에. 우리가 너 뭔데? 골키퍼야? 수비수. 공립하고 싶었는데 키 큰 애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지원하고 수비수 섰는데 축구를 진짜 안 했단 말이에요. 뭔지 몰라요. 이걸 뒤지게 쳐가지고 체육 시간 애들이 이제 저 그냥 특훈 시켰어요. 자, 봐봐. 얼른 끝내고서 라싸이 하자. 자, fx가 x가 0 이상이면 1이고 x가 0 미만이면 마이너스 1이래. 그래서 fx는 1 아닌 마이너스 1이야, 맞지? 근데 이게 f, 2f 이렇게 더해서 0이래. 1 아닌 마이너스 1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0이 되게 만드는 거는 이거밖에 없어. 1 마이너스 1 이거밖에 없다고. 맞지? 이해돼? 아니면 얘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이든가. 이거 두 개밖에 없어. 그럼 1이 된다는 거는 양수라는 거야. 그래서 사인과 코사인이 둘 다 양수면서 탄젠트가 음수인 사분면 있냐? 사인과 코사인이 양수면서 탄젠트가 음수인. 없지? 그러면 사인과 코사인이 둘 다 음수면서 탄젠트가 양수인 사분면은? 몇 사분면? 3, 4. 그렇지. 제 3, 4분면. 이 답이야. 끝이야? 자, 그 다음에 넘어가자. 628번을 봅시다. 628번. 저희 몇 번까지 했어요? 3개만 더 하면 돼. 2까지 했어요? 아니, 얘 하고 3개 더. 자, 628번. 단위 원위의 점 x, y에 대해서 OP가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가격 크기가 세타하고 x분의 y, y분의 x 더해서 마이너스 2분의 5라고 했을 때 쟤를 구하라. 자, 우리가 원에서 이렇게 이 점의 좌표가 x, y라고 하고 그 다음에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가격 크기를 세타라고 했을 때 반지름을 r이라고 하자. 여기가 r이 되고 얘가 수선의 말 내려주면 x고 이만큼이 y잖아. 이때 정의가 뭐냐면 사인 세타의 정의는 r분의 y고 코사인 세타의 정의는 r분의 x고 탄젠트 세타의 정의는 x분의 y거든. 오케이? 이게 이 동경이 이쪽으로 넘어가도 똑같아, 정의가. 그래서 x분의 y는 탄젠트 세타야. x분의 y고요. 그래서 제가 탄젠트 세타 더하기 탄젠트 세타 분의 1의 값이 마이너스 2분의 5다 이런 얘기지, 그치? 자, 그래서 양변에다가 탄젠트를 곱해주면 탄젠트 제곱 플러스 1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5 탄젠트가 되는 거고 2를 곱하면 2 탄젠트 제곱 플러스 2는 마이너스 5 탄젠트다. 2t 제곱 플러스 5t 플러스 2가 0이니까 2t에다가 t 2, 1 플러스 플러스는 0이어서 탄젠트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 또는 마이너스 2라는 거지, 그치? 이해돼? 자, 이때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를 구하라. 자, 여기서 이제 탄젠트가 이거면은 여기가 2분의 1이 되는 거고 세타가 이런 모양이고 마찬가지로 이제 세타가 이렇게 돼 있을 때 마이너스 2라는 거는 마이너스 무시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여기가 루트 5라는 거야, 루트 5. 자, 이해돼요, 여기까지? 자, 그런데 x가 음수, y가 양수니까 x가 음수, y가 양수니까 여기서 이제 사인 세타의 값은 양수가 되고 코사인 세타는 음수가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삼각형으로 하든 이삼각형으로 하든 답이 똑같이 나와, 저게. 그래서 사인 세타의 값이 만약에 이게 1번 삼각형이라고 한번 해보자.
자,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는 루트 5분의 1 마이너스 루트 5분의 2가 되니까 마이너스 루트 5분의 1이 되는 거죠, 그치? 만약에 2번 삼각형을 가지고서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로 계산을 해주면 루트 5분의 2에서 마이너스 루트 5분의 1을 잠깐만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니까 플러스지 그치? 코사인 세타는 루트 5분의 1에다 마이너스 1을 곱해야 돼 그치? 여기서 그래서 루트 5분의 3이고 얘도 마찬가지로 코사인 세타가 루트 5분의 1인데 앞에다 마이너스를 곱하니까 루트 5분의 3이다 이렇게 되겠지 뭐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렇게야 그치? 그래서 답이 똑같이 나온다 루트 5분의 3 유리하이죠 5분의 3 루트 5가 돼서 4번이 답이야 찍어놔 이것도 전체적으로 나중에 교재 검사할 때 다 해서 제출해 이건 토요일날 제출이에요? 그래야지 깔끔하게 다른 책 나가지 자 629번 보자 629 자, 로그 2에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니까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있는데 마이너스 4다 이렇게 있어 그치? 그러면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는 얼마야? 그렇지 16분의 1 자,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2분의 1이 있으니까 양변에 2를 곱해버리면 얘가 사라지면서 2가 이렇게 들어가겠지, 그치? 이거를 이쪽에 지수로 올려버릴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로그 2에 사인 제곱 더하기 2 사코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되겠지, 그치? 제곱하면 얘는 로그 2에 x 빼기 4다 이렇게 될 거야, 맞지? 근데 사코가 방금 전에 16분의 1이 나왔으니까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 될 거고, 맞지? 로그 2에 얘가 8분의 1에다가 1을 더하니까 8분의 9가 되겠다. 그치? 이해돼? 그 다음에 이거에다가 더하기 4를 하면 로그 2의 x다 이렇게 되겠지? 이 4 넘겨주면 그치? 4라고 하는 거는 로그 2로 바꿔주면 얼마야? 16 그치? 로그 2에 16이 되는 거지? 그래서 얘랑 얘랑 두 개 더하면 진수끼리 곱하기니까 18이 x다 이렇게 되겠지. x는 18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 쉽네. 쌤이 하니까 쉽지. 이거 하면 또 겁나 헤맨다고 또. 자, 그 다음 630. 자,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을 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라고 하자. 됐어? 이번 주 토요일에 시험 봐. 뭐야? 이번 주 토요일이에요? 자,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사인 더하기 코사인은 얼마야? 사인 코사인 A. 사인 곱하기 코사인 2A 2A. 자, 저번에도 말했지만 사인 더하기 코사인 나오면 무조건 뭐 하라고? 제곱 그치? 제곱해주면 사인 제곱 더하기 2사코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A 제곱이야. 맞지? 근데 사 제곱 더하기 코 제곱은 1이니까 사코가 2A거든. 집어넣으면 1 플러스 4A가 A 제곱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A 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1은 0이다 라고 식이 나와. 인수분해가 안 돼도 당황하지 마 일단. 자, 그 다음에 사인 세제곱 더하기 코사인 세제곱의 값은 곱셈 공식 변형에 의해서 사 더하기 코의 세제곱 마이너스 3, 4코 사 더하기 코가 되겠지. 그래서 사 더하기 코가 A였으니까 A 3승 마이너스 사코가 2A였으니까 6A 곱하기 사 더하기 코는 A였으니까 제곱이 되겠다. 그래서 A 3승 마이너스 6A 제곱의 값이 얼마냐라고 물어보는 거야. 맞지? 근데 이런 관계식을 만족하거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된다? 여기다가 A를 곱해주면 A 3승의 값은 4A 제곱 플러스 A가 나오겠지. 맞지? 그래서 A 세제곱에다 이거 집어넣어.
집어넣으면은 4a제곱 플러스 a니까 4a제곱 플러스 a에다가 6a제곱을 빼줬으니까 마이너스 2a제곱 플러스 a가 나오겠지. 맞지? 그 다음에 다시 a제곱의 값은 4a 플러스 1이니까 또 집어넣어. a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에다가 4a 플러스 1 더하기 a 마이너스 7a 빼기 2다. 그러겠지? 맞지? 자, 그러면 이제 a를 구해야 되는데 a가 음수래. 그리고 여기서 근해 공식을 써야 될 것 같아. 근해 공식 a는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다. 그래서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음수니까 2 마이너스 루트 5가 나오겠다. a는 2 마이너스 루트 5고 저기다가 이제 집어넣어야 돼. 집어넣고 계산하면 답이야. 저걸 저기 a에다가 집어넣으면 끝이야. 자, 그 다음에 631번 보자. 631 여기까지 하면 끝나? 저희는 어떡하지? 자, 2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6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일직선 위에 있다. 자, 일직선 위에 있다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 경우를 말하는 거야. 두 가지. 어떤 경우냐면 일치하는 경우가 있고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반대 방향이 있어. 이걸 원점 대칭이라고 하거든. 원점 대칭. 그래서 두 개의 동경이 일치하는 경우는 이렇게 두 동경이 일치하는 상황이야. 그래서 식을 어떻게 세워줘야 되냐면 알파라는 동경과 베타라는 동경이 일치하잖아. 그러면 식을 이렇게 세워줘야 돼.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해서 360도 곱하기 n이다. 이렇게. 왜냐면 얘네가 지금 그림상으로 한 바퀴 차이 나잖아. 맞지? 근데 실제로 이게 몇 바퀴를 돌아가지고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기 때문에 360도의 배수다. 이런 얘기야. 알겠어? 근데 이거를 이제 이렇게 바꾸기도 해. 2n 파이다. 왜냐면 360도가 2파이니까 2파이 곱하기 n 이렇게 쓰기도 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반대 방향이다. 자, 두 개의 동경이 반대 방향이면 알파라는 동경과 베타라는 동경이 반대 방향이면은 알파에서 베타를 빼면 몇 도가 나와? 180도. 180도. 근데 이게 몇 바퀴 차이가 나는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다가도 뒤에다가 일반각을 써줘야 돼. 360도 곱하기 n이다.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이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얘가 파이 더하기 2n 파이다 라고 적어주기도 해. 그래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이거다. 여기도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2n 파이다. 이렇게 이제 라디안 값으로 나타내기도 한다는 거지. 근데 문제에서 여기가 단 여기에 도로 나와 있으면은 첫 번째 도로식을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파이와 같이 라디안 값으로 각도가 표현되어 있으면 이거 두 번째 걸 쓰면 돼? 이해돼? 자, 그래서 첫 번째 1번 케이스를 한번 해보자. 2세타랑 6세타. 저게 이제 알파 베타가 되는 거야. 보통 뺄 때는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는 게 좋아. 그래서 얘가 알파, 얘가 베타가 된다라고 생각해주면은 알파에서 베타 빠지면은 4세타가 되는데 이게 2n파이다. 따라서 세타는 2분의 n파이가 된다는 거지, 그치? 근데 2분의 n파이가 이 사이에 들어가려면은 n에다가 얼마 넣어야 돼? 얘가 1 집어넣어야겠지? 그래서 세타는 2분의 파이가 된다 이런 얘기야. 이거밖에 없어. 2 집어넣으면 딱 걸려. 파이에 걸린단 말이야, 여기.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점 대칭인 경우는 알파에서 베타를 빼. 그럼 4세타가 나오는데 이게 파이 플러스 2n 파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되냐?
그래서 세타는 4로 나눠주니까 4분의 파이 플러스 2분의 n파이가 돼. n에다가 얼마 넣어야 돼? 1 또 0 새끼야 0 집어넣으면은 세타가 4분의 파이가 나와 45도 저 사이 들어가. n이 저기만 있네. 파이가 n으로 봤어요. 그 다음에 n에다가 1 집어넣으면 4분의 3파이가 나와 135도 저 사이에 들어가. 맞지? 모든 세타 크기 합을 거라 얘랑 얘랑 더하면 얼마 나와? 1 파이. 얘까지 더해야 돼. 그래서 파이까지 더해주면 얼마 나온다? 2분의 3파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치? 등급 좀 잘 안 나올 거야. 자, 보자.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단위원의 둘레를 10등분하는 각 점을 차례대로 P1부터 P10이라고 하자. P1의 값이 1,0이고 저렇게 됐을 때 요거를 세타라고 했을 때 코사인 세타부터 코사인 10세타까지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10세타가 얼마냐면은 360도야. 그치? 이게 한 바퀴니까. 그래서 얘가 360도다. 따라서 5세타라는 요 값이 180도가 되겠지? 맞지? 그래서 이게 파이라고. 파이. 자, 그래서 이 값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볼 수가 있어. 코사인 세타부터 코사인 10세타까지 더한 요 값은 코사인 세타, 코사인 2세타, 코사인 3세타, 코사인 4세타, 코사인 5세타. 그 다음에 코사인 6세타부터는 이렇게 쓸 거야. 코사인 6세타는 5세타 더하기 세타잖아. 맞지? 그러니까 코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 이게 6세타야. 그 다음에 코사인 파이 플러스 2세타. 이게 7세타고. 그 다음에 코사인 파이 플러스 3세타. 8세타고. 더하기 코사인 파이 플러스 4세타. 얘가 9세타고. 코사인 파이 플러스 5세타가 된다. 이런 얘기지. 안 보여? 얘가 10세타야. 그래서 이걸 각변환 공식에다가 집어넣잖아. 그러면 얘네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2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3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4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5세타가 되거든. 그래서 0이 답이야. 너무 길면은 밑에 줄 바꿔가면서 써. 자, 그 다음에 633번을 보자. 633번. 자, 루트 코사인 세타, 루트 탄젠트 세타는 마이너스 루트 사인 세타래. 자, 얘가 말하는 게 뭐냐? 루트 코사인 세타 곱하기 루트 탄젠트 세타의 값은 두 개를 곱했을 때 마이너스 루트 코사인 세타 곱하기 탄젠트 세타다. 이런 말이야. 탄젠트 세타가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약분하면 사인으로 바뀔 건데 저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니? 근데 우리가 이제 고1 때 복소수 단원에서 복소수 단원에서 이걸 배우거든. 이게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마이너스 루트 AB가 되는 경우는 언제냐면 둘 다 음수일 때야. 코사인 세타도 음수고 탄젠트 세타도 음수일 때 이렇게 마이너스가 튀어나와. 알겠니? 그러면 코사인과 탄젠트가 둘 다 음수가 되도록 하는 사분면은 몇 사분면이야?
제 2사분면이 되는 거지, 그치? 2사분면에서 사인이 플러스고 코사인과 탄젠트가 마이너스지, 그치? 그래서 절대값 탄젠트 세타가 마이너스 루트 3이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 탄젠트 세타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루트 3이 되는 거지, 그치? 이해돼?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탄젠트 세타가 루트 3이 되는 경우는 이런 경우니까 여기서 코사인 세타가 얼마가 되냐? 코사인 세타는 2분의 1이지, 그치? 2분의 1. 그런데 2사분면의 각이니까 마이너스 붙어야 되고요. 사인 세타는 얼마가 된다? 2분의 루트 3이다. 근데 2사분면이니까 플러스가 되겠지? 그래서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돼. 왜? 나 전화 왔어. 학교 거? 중간중간에 이런 게 있네. 이거를 잘 풀어야 돼. 어차피 나머지는 교과서랑 똑같거든. 이런 게. 그런 건 상관없는데 중간중간에 이제 이것만 좀 잘 풀면 되겠다. 기출력 기출력. 아니 저번에 말했잖아. 나한테 전화 왔었어. 이따가 스캔 찍다면 줄게. 네, 다음에 4시쯤에 다시 연습 밑에 영화하고. 아 그래? 응 알았어. 10시에 올 거야? 네, 10시. 잠길 수도 있어. 잠기면 나한테 전화해. 네. 엘베 10시에 잠그거든. 네. 알았지? 그것도 잠궈. 나한테 전화해. 혹시 못 들어오면. 50 한 5분쯤 와. 나 어차피 10시까지 수업하거든. 네. 알았어? 지금 찍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634번 보자. 634. 리에 덕분에 세 문제라도 건진 게 어디야? 자, 사인 빼기 코사인이 루트 2라고 했을 때 얘를 봐라. 자, 무조건이야. 사인 더하기 코사인이 나오거나 사인 빼기 코사인이 나오면 뭐하라고? 뭐하라고 했어? 그래, 제곱하라고 했지? 그래서 무조건 제곱이야, 무조건. 그래서 사인 제곱 빼기 2사코 더하기 코사인 제곱의 값은 얼마다? 2다 이렇게 되는 거지.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의 값이 1이니까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2사코의 값이 1이고요. 사코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자, 이때 사인 10제곱분의 1 더하기 코사인 10제곱분의 1의 값을 구하라. 저건 뭘까? 사인 10제곱이다. 사인 자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러면 사인 제곱 사인 10제곱이 얼마냐? 사인 값이 얼마냐 물어보는 것 같은데. 사인 10제곱 잠깐만 할 게 있어. 아이씨 이거 좀 생각해 봐야겠는데. 사인 더하기 코사인을 많이 하게. 이거 쓰지마. K라고 하면 사인 더하기 코사인의 제곱은 사인 빼기 코사인의 제곱 더하기 4쌍. 그래서 K 제곱은 이게 얼마야? 루트 2의 제곱하니까 2.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 그래서 0이네. 사인 더하기 코사인은 0이다. 알 것 같은데. 자, 이거 해볼게 얘들아. 여기부터 적어.
자, 설명해줄게. 사인 더하기 코사인의 값이 얼마인지 몰라서 그냥 K라고 줬어. K. 됐어? 그 다음에 사인 더하기 코사인의 제곱의 값은 사인 빼기 코사인의 제곱에다가 4싹포를 더하는 거잖아. 맞지? 이해돼? 그래서 사인 더하기 코사인에다가 K 집어넣으면은 K 제곱은 사인 빼기 코사인이 아까 루트 2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사인 빼기 코사인이 루트 2야. 집어넣으면 2가 될 거고, 싹포가 아까 마이너스 2분의 1이었으니까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0 나와. 그래서 K 제곱은 0이니까 K가 0이겠지. K가 0이야. 그래서 K가 아까 누구다? 사인 더하기 코사인이다. 이런 얘기야. 됐지? 그러면 결국은 코사인의 값은 마이너스 사인과 똑같다. 이런 얘기거든. 그래서 여기다가 코사인으로 나누기를 하자. 그러면 1은 마이너스 탄젠트가 돼요. 그래서 탄젠트 세타가 마이너스 1이다 라는 식이 나와. 오케이? 그럼 탄젠트 세타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가 세타라고 보고 1 루트 2라고 보면 되겠지? 맞지? 자, 탄젠트 세타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는 세타가 2, 4분면 아니면은 4, 4분면의 각이라는 거야. 그치? 2, 4 아니면 4, 4라는 거야. 그러면 이때 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의 값을 구할 수가 있거든. 2, 4분면에서의 사인과 4, 4분면에서의 사인, 코사인의 값이 나오는데 어차피 10제곱하면 답이 똑같아져. 그래서 2, 4분면에서는 사인이 루트 2분의 1이고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야. 4, 3면에서는 사인이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고 코사인 세타가 루트 2분의 1이 되는 거죠. 그치? 이해돼? 그런데 이 두 경우 모두 다 사인 제곱 세타는 2분의 1이고 코사인 제곱 세타도 2분의 1이야. 그치? 그러면 여기서 사인 10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양변을 5제곱씩 해주라는 얘기죠. 맞지? 그러니까 32분의 1이고 코사인 10제곱 세타도 32분의 1이야. 그래서 여기다가 집어넣으면은 32 더하기 32니까 64가 답이겠다.